그러니까 이제 돈 풀 때 지지율이 제일 극단적으로 많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일괄적으로 15만 원 이상의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실상 현금성 쿠폰이 전 국민에게 지급이 되었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민주당 전당대회가 한창이라는 기계적 컨벤션 효과도 적용되는 기간에 예. 수치는 낮지만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는 건 이 예. 두 가지 외부 요인이 없었으면 이미 앞자리가 5로 바뀌고도 남았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이제 64%가 최고점일 것이다. 아마 더 이상 올라가기 쉽지 않을 건데요 라고 사실 예상을 했는데 2주째 지금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61.5%를 기록을 했네요. 뭐 수치 자체가 하락폭이 크다거나 그렇진 여전히 않아요. 뭐 낮은 예. 지지율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2주 연속 하락을 했다라는 추세 자체는 예.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불쾌할 것 같고요. 그렇죠. 사실 기술적으로 보면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아직 불이 안 붙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컷오프도 안 됐으니까 예. 후보 등록도 안 됐어요. 그럼요. 근데 민주당 전당대회는 한창이잖아요. 지금 한창이죠. 그 원래 전당대회 때는 그 당과 그 진영의 지지율이 좀 더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컨벤션 효과가 있죠. 그 당원들이 전화를 열심히 받기 때문에. 그럼요. 자기가 원하는 당대표 후보 찍기 위해서라도. 예. 근데 전대 기간 중에도 2주 연속 하락했다는 건 만약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이 아니었다면 예. 하락폭이 더 컸을 수도 있다라는 기계적 분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지금 또 정청래 후보와 박찬대 후보의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논란들이 네. 여당답게 건설적이고 경제를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선명성 경쟁을 펼치고 있는 듯한 모습이죠. 내가 더 개딸이다. 맞아요. 서로 이제 개딸 논쟁을 막 하고 있고 예. 이 야당 대표 누구랑 협치 잘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둘 다 고민도 안 하고 나는 누구랑도 협치할 안 사람 어울린다.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 근데 그게 우리가 협치를 안 하더라도 예. 말이라도 카메라 앞에서는 협치하고 악수하고 대화하겠다라고 하고 뒤에서 안 하잖아요. 정광재 대변인이 왜 넥타이와 양복을 입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격식인 그게 거잖아요. 격식이라는 게 네. 있으니까. 근데 아예 그냥 2판 3판 모르겠고 우리는 야당이랑은 아예 대화도 안 할 거예요라고 해버리는 전당대회 과정으로 가니까 예. 국민들이 저걸 보면서 아 이게 여당 맞나 눈살을 찌푸리고 있거든요. 아하. 그런 점들이 앞으로도 계속 리스크로 반영이 될 것 같고요. 네. 한마디만 더 추가하면 예. 현재 구조로 보면은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아, 예. 그게 정말 국민의힘과 야당 입장에서는 가뭄의 오아시스를 만난 것과 같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답니다. 왜요? 정말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로서 일으킬 무수한 리스크와 설화와 논란들이 지금 지리멸렬하고 있는 보수 진영에 오히려 기폭제가 될 것이다. 한 줄기 구원의 동아줄이 될 것이다. 네. 지난 문재인 정권 때도 사실 추미애 장관이 약간 그런 역할을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평가들이 있었는데. 많이 도와주셨죠. 네. 아, 네, 실제로 우리 예. 정치국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당 지지자들이 저한테 와서도 많이 얘기해요. 우리 뭐라고요? 당으로서는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게 유리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난 무서울 것 제가 같은데. 생각에 약간의 뭐 집단 지성 같은 건데 예. 아무래도 정청래 의원이 그동안 보여왔던 의정 활동 네. 또 이분이 민주당 그 극렬 지지자들에게는 인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중도 진영과 이 보수 진영에서 갖고 있는 이분에 대한 비호감도는 아마 민주당 정치인 가운데 이재명 다음 정도는 높지 않을까 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되셨죠, 이제? 이재명 네. 대통령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어쩌면 예. 정청래 의원일 정도로 굉장히 좀 독특한 그 정치 스타일을 갖고 있죠. 예. 근데 반대로 지금 민주당 그 개딸들 사이에서는 정청래가 또 자기 정치하느라고 이재명 대통령과 그런 우려가 있어요. 척을 세우는 지고. 거 아니야? 막 이런 거 네. 막. 예, 예.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도 있어서 예. 뭐 좀 더 두고 봐야겠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저도 여기서 굉장히 더 상승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요? 네. 그리고 본인이 자신이 공직을 맡았을 때는 처음에 얻었던 지지율보다 퇴임할 때 지지율이 훨씬 높았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봐야죠. 아, 현실적으로.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대통령 가운데 가장 높은 국정 지지율로 퇴임했거든요. 80%가 넘었던 것 그때 같은데. 처음에는 그랬고 예, 예. 퇴임할 때가 40% 초반이었어요. 아, 퇴임할 때는 40%대. 퇴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만 넘어도 그 사람 성공한 대통령입니다. 예, 예,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그 전 대통령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재명 대통령 바람대로라면 퇴임할 때 거의 50
60%대의 그 예. 국정 지지율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 그건 불가능한 얘기라고 봐야죠. 근데 60% 국정 지지율을 퇴임 때까지 갖고 있으면 아마 개헌해 갖고 예. 자기가 연임한다 그럴지도 모르죠. 그거는 이제 최동석 인사처장이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과거에. 그런데 이게 사실은요. 굉장히 소폭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오차범위 내에 계속 떨어지는 거라서 뭐 의미가 없다라고 일축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정권 탄생한 지 지금 2달이 되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사실은 앞서 그 컨벤션 효과 민주당의 전당대회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소비 쿠폰으로 굉장히 사실은 대통령이 이거 그렇죠. 뭐 일부에선 당선 축하금 아니야 뭐라고 얘기할 정도였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 나 이거 받아서 뭐 써야지 소고기 사 먹어야지 수박 사 먹어야지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의 지지율이라는 점에서 사실 여권에서도 이거는 좀 경종을 갖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돈 풀 때 지지율이 제일 극단적으로 많이 오르게 되어 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총선 아니고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당시에 치러졌던 총선도 예. 총선 불과 한두 달 전에 재난지원금 풀리면서 그게 민주당의 180석 승리에 큰 영향을 끼쳤다라는 분석도 많이 나오거든요. 어허, 예,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여의도연구원 조사 자료를 보면 돈 풀기 전까지 그 당시에 이제 뭐 온갖 당들 다 합세해가지고 예. 자유통합당인가요? 뭐 만들었었잖아요. 예. 그때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네. 미래통합당이 충분히 과반 이상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오다가 재난지원금 딱 풀리니까 바로 역전됐다는 거예요. 아하, 예. 그런데 이번에 일괄적으로 15만 원 이상의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실상 현금성 쿠폰이 전 국민에게 지급이 되었고, 예,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민주당 전당대회가 한창이라는 기계적 컨벤션 효과도 적용되는 기간에 예. 수치는 낮지만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는 건 예. 이 두 가지 외부 요인이 없었으면 이미 앞자리가 5로 바뀌고도 남았다. 저는 그러한 경종을 민주당에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예. 우리가 뒤이어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제 외교 문제 네. 그리고 먹고 사는 수출 문제에 관심이 참 많으신데요. 굉장히요. 결국 우리나라가 수출로 돈 벌어서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대미 협상이 그냥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파탄 지경인 것. 네. 그리고 우리나라 이재명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미국 측에게 노골적인 무시를 당하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뽑을 때 착해서 도덕적이어서 뽑은 국민이 있을까요? 그런 경우보다는 이 사람은 그래도 뭔가 실용적이니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능하다, 뭐 일을 잘한다라는 이미지를 민주당에서도 많이 내세웠거든요. 예. 아니 거기 선대위 관계자들이 대놓고 그래 우린 도덕성 중요하지 않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한 유능의 지표인 미국과의 관세 협상 부분에서 너무 지지부진하고 성과가 안 나고 불안한 모습들이 계속 보이니까 예. 유능한 줄 알고 뽑았는데 유능한 것도 아니네라는 회의감이 지금 싹트고 있는데요. 8월 예. 1일 넘겨버리잖아요. 예. 지금 이제 3일 남았잖아요. 예. 지금 이거 며칠 안 남았어요, 진짜. 넘겨버리면 하락폭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한테 관세가 그대로 25% 부과되는 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사실. 유예가 아니고 지금은 유예 기간이잖아요. 지금 뭐 지지율 일부 하락한 것은 저도 두 가지 원인이라고 예, 보는데 예. 하나는 대미 관계와 관련한 불안감 증폭, 아. 이게 관세 협상으로 두드러지고 있는 거죠. 예. 근데 2분기 기업 실적 실제 나온 거 보니까 이 관세 25% 지금 부과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이 어디였느냐? 예. 자동차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그렇겠죠. 현대차, 기아차 똑같이 매출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잖아요. 그 감소한 폭이 관세만큼이고. 관세군요. 두 번째는 지금 인사 논란과 관련한 얘기죠. 그렇죠. 뭐 유능하다고 했는데 대미 관계 제대로 못 풀고 있죠. 그렇죠. 유능함의 척도는 저는 인사를 얼마나 잘하냐 거기에 있다고 보는데 그렇죠. 예. 지금 유능한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첨 인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하, 예.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지금 밀실 인사의 주인공으로 꼽히는 성남 경기 라인에 치중한 밀실 공천은 아니군요. 밀실 인사가 여전히 계속되고 예, 있다. 예. 이런 지적들 때문에 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모습인데 예. 저는 최동석 그 인사혁신처장 논란은 계속 되면 될수록 예. 이재명 대통령에게 굉장히 악재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점점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민주당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에게 난사를 했던 그 과거들이 친문 있는 진영부터 거잖아요. 해서 뭐 엄청나게 뭐 정성호 장관한테까지도 예. 조국 전 대표, 예. 뭐 문재인 전 대통령 이런 사람들에게 거의 막말성으로
인신 예. 공격을 일삼았거든요. 맞아요. 무슨 뭐 야당한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여권한테 그런 거예요. 범여권한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전체 지지율 가운데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그 그립을 세게 잡고 있다고 예. 하더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뭐 진보 진영 가운데 조국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예. 이 사람들이 선뜻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인사를 두고 내가 이재명 대통령은 잘하는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도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아,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리얼미터에서는 지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인사 문제와 함께 폭우, 폭염 등 재난 피해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자연재해는 어쩔 수 없는데 앞서 장 최고가 유능이라는 실용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폭우로 인해서 막 이게 옹벽이 무너지는데 그날 저녁에 감자전 파티했다 뭐 이런 표현이 일부에서 나오기도 했고 이 어디에요? 그 저 경기도 이 광명에서 또 엄청난 대형 화재가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럼 제대로 대처했느냐 뭐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여러 사실 그런 실기와 같은 것들이 나왔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의 대통령이 아니었을 적에 보여줬던 그런 것들하고는 좀 다른 측면,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로서의 측면은 과거의 이 정치인의 측면하고는 또 다르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당제니까 역지사지를 해볼 수밖에 없는데 예.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였다면 그리고 보수 정부에서 이런 폭우 사고나 광명의 그 화재 사고가 일어났으면 야당이 다 그 앞에 달려가서 천막 치고 뭐 대통령이 책임져라 난리 났겠죠. 이제까지 예.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번 폭우나 호우 피해에도 이재명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게 그냥 지자체장들 공무원들 혼낸 거 남 탓하고 그리고 정작 이 호우 피해로 사망자가 발생한 날 우원식 국회의장 등과 감자전 만찬 즐기면서 예. 우리는 현장파다 자화자찬 주고받은 거. 아, 현장파. 그게 이제 피해를 입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 지금 뭐 하는 건가. 예. 혼자 하늘 위 궁전에서 음흠. 정말 어려운 사람들, 재난 피해 입은 분들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아닌가 하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인일 때는 안전했는데라는 인식을 줄 수 있고요. 예. 광명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이나 정부의 대응이 적절하고 좀 신속했는지 좀 의문부호가 여러 가지요. 예. 네, 떠오릅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굉장히 아직까지는 지지율이 높다는 걸 저희가 부정할 수는 없지만 예. 굉장히 빠른 시일에 뭔가 허니문 기조가 좀 깨지고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듭니다.